최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4부에서는 이 스포츠 소식과 함께 데이터 정치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스포츠계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매번 이 코너 진행할 때마다 정면으로 승부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눈이 토끼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뻘개가지고. 네. 좀 신경 쓰면서 눈도 건강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먼저 축구 소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프로축구 수원의 미드필더 권창훈 선수가 네. 프랑스 프로축구 디종 입단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네. 프랑스 리그 15위 디종 구단이 수원의 이적료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2억 5천만 원을 제시했고요. 네. 두 구단이 세부 사항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인데 네. 선수의 유럽 진출 의지가 워낙 강력해서 네.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권창훈 선수 포지션이 어떻게 되면 미드필더라고 하셨죠? 네, 권창훈 선수는 프로 4년차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네. 패싱력이 좋고 또 피나는 연습을 많이 해서 또 악바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이 청취자분들에게 권창훈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프로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권창훈 선수는 키가 173cm로 좀 큰 편은 아닌데요. 네. 또 집에 있을 때 침대에 밴드를 걸고 또 왼 발목을 잡아당기는 훈련을 할 만큼 또 굉장한 노력파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아버지가 서울에서 빵집 파리바게트를 운영해서 별명이 빵훈인데 예. 또 파리바게트 아들 권창훈 선수가 파리가 수도인 프랑스에서 새 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파리로 간 이유가 있군요. 이 디종이라고 하는 쪼매난 머스타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겨자 소스를 만드는 데 유명한 도시가 디종인데 그쪽으로 가는군요. 또 알고 계시는군요. 예.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예. 1시간 반 거리라고 하고요. 예. 에이전트가 직접 갔다 와서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네. 또 시골 분위기가 나고 또 굉장히 조용한 도시인데 예. 또 권창훈의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 거기가 학교 타운이라서요. 대학 타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야구 소식 한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표팀 명단에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3월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는 야구 대표팀의 김인식 감독이 예. 소속팀에서 차출을 반대한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를 대신해서 네. 롯데 손아섭 선수를 뽑았고요. 그리고 텍사스 추신수 선수는 소속팀에서 차출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네. 선수 의지가 워낙 강력해서 차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축구, 야구까지 했는데 이 농구는 미국 선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수 화제되는 선수가 있다는데요. 네, 요즘에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휴스턴 네. 로켓츠의 가드죠. 제임슨 하둔 선수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시즌에 경기당 어시스트 11.8개로 1위고요. 트리플 더블을 무려 11차례나 달성했고 지그재그 드리블인 유로스텝으로 상대를 따돌리면서 휴스턴을 3위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겨울철 스포츠가 농구인데 프로농구인데 올해는 어느 팀이 좀 우승에 가깝게 활약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디펜딩 챔피언인 클리브랜드가 또 서부 컨퍼런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스테판 커리 선수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 그리고 전통 강호 샌안토니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휴스턴이 굉장히 또 돌풍을 일으키면서 또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텍사스 쪽 농구 팀들이 샌안토니오까지 하고 휴스턴까지 하면은 상당히 강팀들이 텍사스 쪽에 많네요. 역시 이 기름 석유값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죠? 네,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 예. 또 강팀이 많아서 홈팬들은 또 농구 볼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방금 이제 농구 선수 중에서 이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휴스턴 로켓츠의 제임스 하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프로야구를 보더라도 투수들 중에서 이렇게 수염을 기른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네. 다른 쪽에서 네, 수염 기른 선수들 많죠. 이 유행입니까 이게?
네, 사실 옛날 무장들도 네.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수염을 많이 길렀는데요. 네. 스페인의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투란 선수는 영화 300의 스파르타 전사처럼 예,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프로야구 한화 이윤규 선수처럼 또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수염을 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브라이언 윌슨 선수가 수염을 기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예. 과거에 면도기 회사에서 수염을 깎고 광고에 출연할 경우에 예. 1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었는데 특유의 턱수염 사랑 때문에 또 단칼에 거절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저는 아재 개그 세대인데 옛날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 베른볼이라고 하는 선수 있었거든요. 스웨덴 선수인데. 네, 맞습니다. 이 선수도 수염 안 깎고 시합에 나가서 우승한 기억도 있는데 맞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예. 보리 선수가 자신이 힘을 모아서 수염을 기르겠다고 그러니까요. 계속 길렀고, 예. 1976년부터 윈블던 5연패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팀에서 이렇게 수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메이저리그 명문 뉴욕 양키스는 네. 장발과 수염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염소 수염을 길렀던 박찬호 선수도 양키스에 입단하면서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했었고요. 네, 네. 터키 프로축구 겐슐러 비를리는 예. 선수들이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예. 턱수염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겐슐러 비를리 이야기할 때 발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이 정치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죠. 이유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 주제는 좀 도발적으로 잡아봤는데요. 도발 좋습니다. 네, 표값입니다. 표값. 네,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 국민들에게 주어진 선거권에 예. 만약 그 한 표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가 될까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재밌는 주제네요. 따져보죠, 한번. 네. 왜, 예를 들어서 표의 가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표값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제가 경제 전문 매체에서 한 10여 년간 기자 생활 하다가 보니까요. 예. 그때 갖게 된 생각이 정치나 경제가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같은 거다고 느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대통령 필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예. 정작 그 말이 내포하는 함정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모호한 경제라는 개념보다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경제적 가치 표현 대신에 내 표값 이렇게 좀 잡아왔어요. 갑자기 경제라는 모호한 개념이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정면 승부하고 싶으시는 이렇게 욕심이 올라오는데 일단 참고 예, 한번 표값이라고 하셨으니까 왜 표값이라고 하셨는지 그렇지만 이제 내 표를 돈 받고 판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막걸리 생각나고 고무신 생각나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원래 간접민주주의가 예. 내가 직접 의사결정하기 힘든 것들 대신하라고 네. 내 대신 일할 사람을 뽑는 건데 네. 지금 실제로 보면 과연 내 대신 일하는 사람을 뽑는 건지 예. 그냥 나는 투표만 하고 그 사람이 다 모든 이익을 챙겨가는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기왕 내 표를 준다면 네. 표값이 얼마인지는 알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념입니다. 얼마입니까, 그래서? 네. 따져보니까 계산 방법이 다양한데요. 예. 제가 최소 500원부터요. 예. 최대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편차가 너무 큰데요. 수천만 원에서 500원까지는 이건 너무 계산 방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경제라고 하셔서. 네. 네. 제가 그 애매모호하다고 한 건 상당히 돌발적인. 네. 거시경제보다는 예. 내 주머니 돈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예. 예를 들면 500원은요. 네. 제가 빨래 비누 한 장 가격으로 계산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옛날에 빨래 비누나 수건, 그렇죠. 플라스틱 대야 하나 받고 표를 줬다.
예.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예. 제가 그 모 세탁비누 한 장 인터넷 최저가 보니까 예. 지금 500원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투표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보단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제가 이걸 좀 더 객관적인 가격 따져보려고 했는데 예. 첫째 한번 비용을 한번 따져봤어요. 예. 중앙선관위가 20대 총선 예산으로 2,858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네. 이걸 유권자 당시 4,210만 명으로 나눴더니 네. 1인당 약 6,790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비용을 따지면 내 표값은 6,790원이다 예. 라고 할 수 있는데 2010년에 한 명이 8표를 행사하는 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당시 비용을 따져보니까 최대 2만 원 정도가 나와서 그때 투표율로 따져보니까 실투표율 65% 기준으로 하면 1인당 2만 8천 원이 들었습니다. 예. 6,79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6,46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네요. 그죠? 최저임금치하고. 그러면 1시간 일한 거나 예. 1시간 투표하러 간 거나 그러니까요.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실거래 방금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 500원 또 6,790원 말씀했는데 아까 2천만 원 그러셨나요? 네, 수천만 원대인데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해에요. 헤럴드 경제가 제시한 방식이 있었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4년간 다루는 정부 예산을 네. 유권자 수로 나눈 수치였는데 네. 386조 원이 2016년이었고 올해는 400조 원 되는데 네. 매년 늘어나는 수치 감안하면 4년치가 1,700조. 예. 이걸 유권자 수로 나누니까 4,280만 원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이 방식 그대로 하더라도 국회의원만 계산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도 포함해야 되니까 대통령 5년치 예산과 이제 그걸 연간으로 나눠 보면 네. 평균적으로 한 번의 투표에서 평균 2,3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의 의원들, 시구 의원들 이분들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루게 되는 정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정부 예산은 정부가 다루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400조를 가지고 정부가 내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판결을 하니까 그죠? 깎을 건 깎고 더 줄 건 더 주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랬건 저랬건 다 해보니까 한 2,300만 원 정도 표 가격이 나온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네. 야, 그러면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이 정도 값어치면 선거 당일날 교통사고나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투표를 못했다. 내가 뭐 오늘 그냥 놀러 갈란다. 네. 이러면 2,300만 원 그냥 공중에 띄우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서 예. 제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판례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판례까지. 네. 1998년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으신 분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가 네. 그 다음에 8.15 특사로 사면 복권이 됐어요. 네. 그래서 2000년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행정착오로 이게 사면 복권 낸 걸 깜빡해서 예. 이분을 투표를 못하게 해서 예. 소송을 걸었더니 예. 법원에서 국가가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예. 라고 아, 판결한 거예요. 이분 독특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예. 내가 내 투표권에 대한 보상을 해라 했더니 예. 그래서 투표권 가격은 아닌데 위자료니까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방해해서 네. 투표를 못 하겠다면 예. 혹은 일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이 일하라고 시켰다면 판례가 있지 않냐 50만 원은 내놔라 예.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가 한 50만 원 정도니까 전체 실제 거래는 이거보다 이제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자료는 50만 원 책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당 입장에서 볼 때 유권자 한 명의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당에서 이제 표를 얻을 때 과연 유권자 한 명당 얼마만큼의 취득 비용을 쓸 수 있느냐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해보니까 예. 유권자 한 명의 표를 얻으면 국고 보조금이 네. 유권자 곱하기 해서 얼마씩 나오는데요. 네. 그 계산법이 있는데 1994년엔 800원이었는데 네. 2014년에 968원. 지금은 좀 더 복잡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평균적으로 1,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만으로 그 정당이 나라에서 1년에 1,000원씩 받아간다. 그러니까 한 번 선거에 4,000원 정도니까요. 네. 혹시라도 빨래비누랑 바꾸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8장은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래비누 8장을 받아야지만 네. 본전이다. 그렇죠. 예. 빨래비누, 무궁화표 빨래비누 8장을 받고, 내 표 하나를, 좀 씁쓸합니다, 어떻게. 지금 그 전체 유권자 평균적인 이제 표값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 하나하나의 표에 대해서 모든 유권자가 똑같이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이런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좀 차별화가 있습니까? 네, 사실
반쯤은 재미삼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법 소개는 드렸는데 예.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예. 표값이 동등해야 되는데 예. 투표권의 등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전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예를 들면 선거구당의 인구 편차 때문에 네. 한 표 한 표로 인해서 뽑게 되는 그 국회의원 수가 다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현재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네. 1995년에는 투표구가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까지는 허용하는데 네. 그거보다 넘은 건 너무한다라고 네. 해서 줄였는데요. 2001년엔 3대1로 줄여라. 그리고 2014년 10월엔 2대1로 줄여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자, 그 부분에서 네네. 지금 자,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 통계적인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좀 네네. 혼돈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당 인구 편차 때문에 표값이 같지 않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 네. 주시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선거구에서 네. 20만 명의 유권자가 있으면 네. 20만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옆 동네는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한 명의 한 국회의원을 명이다. 뽑게 되면은 네. 내 표값이 옆 선거구보다는 반값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구마다 이렇게 인구 편차 너무 많이 나면 예. 이 대의민주제도의 원칙이 훼손되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이 선거구 제도를 가지고 평가해서 야 너무 편차가 많다. 이건 위헌이다라고 네. 판결을 한 게 예. 무려 3번이나 그렇게 판결한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야 너무 심하니까 4대 1까지 4배 이상은 차이 안 나게 좀 줄여라. 예. 또 한 번은 3배 이상은 차이 안 나게 그러니까 줄여라. 한 이렇게 한 거죠. 선거구에서는 10만, 다른 선거구에서는 30만 이 정도의 편차는 나지 않도록 해달라. 네. 그러니까 30만이 마지노선이다 이 말씀인 네. 거죠. 그랬다가 예. 2014년에 그걸 2대 1까지 줄였습니다. 20만까지. 네. 예. 그래서 또 바꾸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면 사실은 거의 차이 안 나게 만드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네. 잠재적으로 계속 위헌인 상태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그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식의 그 선거구당 인구 편차 때문에 선관위나 또는 대법원에서 이런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국회의원이 뽑혀진 그 과정 자체가 네. 이미 상당히 불편부당하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위헌 판결할 때 수정하라고 했는데 네. 수정을 불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네. 또 다시 판결을 받고 이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위헌 판결할 때 고치라고 한 대로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네. 그 왜 고치라고 하는데도 왜 안 고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고치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당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네. 적당한 타협선을 하는데 그게 항상 그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기준보다 못 미치게 항상 해왔어요. 네. 그럼 이제 정당들끼리 이제 티격태격 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은 유리한 대로 또 불리한 쪽은 불리한 대로 이 표값 계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최근에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만 18세까지 선거 연령을 낮추자 그럴 때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왜 18세까지 낮출 바에 16세까지 낮춰버리자. 아니면 16세와 18세의 차이가 각각의 민사법, 형사법 여러 가지 법안 내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것은 선진국은 모든 법에서 만 18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 18세라는 게 되는데 네. 한국은 이곳저곳에서 법을 막 따오고 막 누기로 만들다 보니까 민사법에서는 19세, 형사법에서는 18세 이렇게 막 갈팡질팡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표값 계산할 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실 위헌 요소가 있어서 네. 지금 헌법소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도 있는데요. 예. 사실 또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는 게요. 예. 지금 만 18세와 19세 사이에 있는 네. 그 사람들의 어디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선거구 제도가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다시 그럼 선거구의 불평등이 또 확산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는 이번에 바꿀 때 네. 선거구 제도나 이런 게 뭐 개헌 논의할 때 보면은 누구한테 득이 되느냐가 결국 정치적인 계산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유권자들이 정말 어떻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냐를 원칙을 가지고 네. 선거구 제도나 연령까지 통합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통합해서 바꿔야 된다는 내용 소선구제인데 네.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개헌 논의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개헌 논의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 그죠? 네, 만약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까지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함할 때 할까 말까 결정할 때 표값 계산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18세 분들이 혹시라도 이번에 투표하게 되시면 네. 꼭 내 표가 얼마인지 아시고 놀러 가더라도 계산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값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표마저도 이렇게 값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의 이규창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였습니다.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 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 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 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 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 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또 내일 방송도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예스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곽수종만으로 검색하셔도 뉴스 정면 승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서 다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방송이 없죠? 토요일이죠, 그죠? 방송하면 안 될까요?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그리고 기술감독 신동의 황보와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